31번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elements any particular animal needs are relatively predictable. 너희는 elements 다음에 any particular animal이라는 명사가 다시 나오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었다고 보시고요. element 하면 요소란 뜻이 있죠? 요소는 요소인데 어떠한 특정 동물들이 needs, 필요로 하는 요소들은 그리고 are 앞에서 끊어보실게요. 자, 이렇게 끊으시면 어떤 특정 동물들이 필요로 하는 요소들은 are relatively, 우리 relatively는 relative가 상대적인 이런 뜻이 있어서 부사로 쓰이면 상대적으로, 비교적 이런 뜻이 있죠. 비교적, predictable은 predict에서 나왔잖아요. predict가 예측하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예측 가능한 이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동물들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요소들은 비교적 예측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토끼는 지금 뭘 필요로 할까? 라고 한다면 토끼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They are predictable based on the past. 그래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것들은 예측 가능합니다. based on은 우리 어떤 것에 근거하여 기반을 두어 라는 뜻이 있죠?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그래서 past니까 과거 사실에 기반하여, 과거에 기반하여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day가 가리키는 것은 너희 앞부분에 나왔던 그 요소가 되겠죠? 특정 동물들이 필요로 하는 그 요소겠죠?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예측 가능하다? 조금 더 부연 설명으로 우리 콜론 다음에 부연 설명이 나오고 있죠? What an animal's ancestor needed is likely to be what that animal also needs. 그래서 너희는 what절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what부터 needed까지 한번 밑줄 그시고 is 앞에서 끊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to be 다음에도 또 what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what을 의문사로 해석을 할지 아니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할지 결정을 하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동물의 ancestor 하면 이거 조상이죠. 한 동물의 조상이 필요로 했던 것,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너희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써보시고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니까 뭐 the thing which 같은 걸로 고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동물의 조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be likely to도 자주 봤던 표현이죠.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뭐 할 것 같냐면 뭐와 같냐면 what that animal also needs. 그 동물이 또한 원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토끼가 좋아하는 걸 알아내려면 토끼의 조상들이 뭘 좋아했었는지 알아내면 그것과 똑같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Taste preferences therefore can be hardwired. 그래서 너희 taste preference 하면 taste는 맛이고요. preference는 prefer가 어떤 것을 더 좋아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preference는 명사형으로 선호도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맛 선호도는 그러므로요. 이렇게 컴마 하고 접속부사 나와 있을 때는 먼저 해석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앞문장과 연결을 해서 조상을 보면 현재 동물이 좋아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therefore, 그러므로 이 맛 선호도라는 것은 can be hardwired, can be 앞에서 끊어보시고 hardwired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죠. 그래서 hardwired 하면 뭔가 너희 하드웨어 하면 뭔가 이미 딱 체계가 잘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딱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뿌리 깊이 내장된 혹은 타고난 이란 뜻이 있어서 너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는 inborn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맛 선호도라는 것은 그러므로 굉장히 타고나는 것이다. 인간을 예로 들어볼까요?
인간은 어떤 맛을 좋아하도록 타고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막 쓴맛을 좋아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단맛이라든지 짭짤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 좋아하게 어느 정도 타고난 것 같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Consider sodium 하고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consider 하면 한번 생각해보다 라는 뜻이니까 소디움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괄호 열고 원소기호가 나와 있는데 나트륨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나트륨을 우리가 영어로는 소디움이라고 부르나 봐요. 그래서 우리 나트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나트륨을 예로 들어서 이 다음부터 읽을 건데 조금 어려운 어휘 표현이 나와서 쌤이 여기까지 먼저 정리를 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물이 필요로 하는 요소를 예측하는 방법이 나와 있었죠? 다른 게 아니라 What an animal's 빈칸 needed. 자, 이 빈칸에는 조상님들이 필요로 했던 것을 찾으면 그게 바로 지금 현재 그 동물이 필요로 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ancestors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그 조상들이 필요로 했던 것이 현재 동물이 필요로 하는 것이구나. 예시로 우리 소디움, 나트륨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넘어가서 보시기 전에 쌤이 몇 가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쌤이 수생애라는 단어를 써놨고 이제 물에서 산다라는 의미의 aquatic이라는 단어, 너희 아쿠아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자, 이것의 반대말은 육지에 사는 거겠죠. 자, 육지라는 표현을 육지에 사는 육생의라는 표현을 만들어 보셔야 되는데요. 힌트 드릴까요? 너희 혹시 영토라는 단어 아시나요? territory라는 그 단어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네,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은 terrestrial이라는 요 단어인데요. 요 단어 좀 어려워서 실제로 모의고사 볼 때는 주어졌던 단어입니다. 자, 육지에 살고 있는 이란 표현을 terrestrial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왼쪽 아래로 내려오시면 우리 코끼리, 팬더, 새들이 보이는데요. 척추동물을 영어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쌤이 힌트로 오른쪽에 보시면 척추가 없는 무척추 동물 막 오징어랑 지렁이랑 불가사리 이런 것들이 보이시죠? 자, 얘네는 우리가 영어로 invertebrate이라고 발음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척추 동물이라는 것은 앞에 in을 빼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vertebrate이라고 발음하시고요. 척추 동물을 영어로 vertebrate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단어도 나오는데요. 왼쪽 단어가 나와요. herbivore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딱 봐도 예측되시겠지만 우리 토끼죠? herb라는 단어가 약초, 허브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먹고 사는 동물 쪽이라고 생각해서 herbivore 하면 초식 동물이 되겠고요. 반대말도 나온 김에 정리해보면 너희 carnivore이라고 하시면 얘는 육식 동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주시고 자, 이 상태로 본문 조금 더 이어서 가시면 좀 덜 어려우실 거예요. 자, the bodies 여기부터 할 차례 맞죠?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The bodies of terrestrial vertebrates, including those of mammals, tend to have a concentration of sodium nearly 50 times that of the primary producers on land plants. 굉장히 긴 문장이었는데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너희는 of부터 괄호로 묶으시고요. of부터 vertebrates까지 괄호 묶어보시면 자, body 하면 몸이죠, 몸. 몸은 몸인데 아까 terrestrial 우리 육지에 사는 이란 뜻이었고요. 자, 기억나시죠? 육생의 vertebrates 하면 이것은 척추동물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척추동물 중에 육지에 살고 있는 척추동물의 몸은 자, 여기까지 해석 어렵지 않고요. 컴마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고 괄호 안에 넣어 보실게요. 그럼 얘는 어떤 것을 포함하여 라는 뜻이니까 mammal이란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얘는 포유동물이란 뜻이 있죠. 포유동물의 그것들을 포함하여 육지에 사는 척추동물의 몸들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여기 같은 구조로 오브로 이렇게 앞에 가리켜야 하는 부분을 찾아야 할 때는 앞부분에서도 오브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너희는 여기 오브 다음에 앞에 those가 있고 여기 오브 다음에 앞에 the bodies라는 표현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역시 여기는 bodies를 가리키겠습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포유동물의 몸을 포함하는 육생 척추동물의 몸들은 자, 이게 주어가 되겠습니다. 동물들의 몸은 tend to 앞에서 끊으시고
tend to 하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죠. 그래서 이러한 몸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have a concentration of sodium. 자, 너희는 소디움까지 한번 괄호로 묶으시고 소디움 하면 아까 나트륨이었잖아요. 나트륨에 이것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에 나온 단어는 concentration이란 단어예요. 너희가 concentrate on, 집중하다라는 뜻으로 잘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집중이라고 해석하면 조금 어색하죠. 나트륨의 집중,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concentration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그 정도, 모여 있는 그 정도라고 해서 너희는 농도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트륨의 농도를 가집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 그 어느 정도의 나트륨의 농도인지가 뒤에 nearly 50 times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죠. 50 times 하면 얘가 times를 너희가 몇 배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죠. 거의 50배. nearly는 쌤이 거의로 해석을 했습니다. 거의 50배 정도의 나트륨 농도를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석되시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석이 완벽하게 됐다면 일단 육지에 사는 척추동물들의 몸은 나트륨 농도가 거의 50배에 달하는 수준의 나트륨 농도를 가지고 있구나. 근데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좀 이상하죠? 그 비교 대상이 바로 뒤에 나와 있죠. That of the primary producer on land, plant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도 아마 구조가 좀 잘 보이시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on land 괄호 묶고 on land는 육지에서 땅 위에서죠? 육지에 있는 primary 주된 producer 하면 생산자죠. 그래서 우리 동식물을 통틀어서 아무래도 육지에서 어떤 식량 같은 걸 제일 잘 만들어내는 애를 꼽자면 아무래도 식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육지에서 주된 생산자인 누군데요? 바로 뒤에 나와 있죠? plant, 식물이죠, 식물. 그래서 육지에서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애는 식물이잖아요. 이러한 식물의 땡땡은 우리 비교를 할 때는 똑같은 걸 비교를 해야 되니까 앞부분에 나트륨의 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50배다. 그러면 이 식물의 어떤 것과 비교를 해야 돼요? 식물의 나트륨의 농도랑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너희는 대시 가리키는 게 나트륨의 농도를 가리키는구나 해서 이렇게 concentration of sodium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된 생산자인 육지에서 주된 생산자인 식물의 나트륨 농도의 거의 50배를 가지게 된다. 누가요? 식물 말고 우리 육생 척추동물의 몸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너희가 식물이랑 동물 중에 누가 더 짤까 먹어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식물 중에는 왠지 짠 게 없을 것 같죠. 육지에 사는 척추동물들을 잡아먹었을 때는 약간 짠맛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in part because vertebrates evolved in the sea, and so evolved cells dependent upon the ingredients that are common in the sea, including sodium. 자, 여기까지요. 역시 이번 문장들은 다 기네요. 자, in part를 괄호 안에 넣으시고요. 부분적으로 이것은 뒤에 것 때문입니다. because로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그럼 왜 동물이 더 짤까라고 묻는다면 vertebrate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척추동물이었죠? 척추동물이라는 것은 사실 진화했죠. evolved. 앞에서 끊어보시고 얘는 자동사로 진화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in the sea를 괄호로 묶으시면 바다에서 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왜 생물의 기원 같은 거 찾아보면 원래 작은 생명체들이 바다에서부터 이제 시작됐다. 그게 이제 계속 진화를 해서 지금의 육생 동물이 생겼다.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지문 읽으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so evolved cells dependent upon the ingredients. 여기까지만 먼저 해볼까요? 그리고 역시 또 evolve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나와 있는데요. 아까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는 evolve 한 다음에 뒤에 목적어 같은 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스스로 진화하다 자동사가 되겠고 여기는 evolve 다음에 cell이라는 목적어가 나와 있죠. 세포들이라는 이럴 때는 진화하다가 아니라 진화시키다. 발전시키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세포들을 발전시켰습니다. 진화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세포들이 어떤 세포들이에요? dependent upon the ingredients. 자, dependent 하면 어떤 것에 의존적인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에 의존적인 세포들이었어요? ingredient 하면 얘는 재료란 뜻도 있고 다른 뜻으로 성분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분들이요? That were common in the sea. 자, 관계대명사 대시 앞에 있는 성분들을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아주 바다에서 흔한 그런 성분들의 굉장히 의존적인 세포들로 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작이 바다이다 보니까 진화를 할 때도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세포를 발달시키면 아무래도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바다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이용해가지고 진화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때 그 바다에서 흔히 발견되는 성분이 바로 대표적인 게 소디움, 나트륨이잖아요. 나트륨을 포함해서 뭔가 바다에서 흔한 성분에 굉장히 의존적인 세포로 발전을 시켰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잠깐 정리하고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내용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까 용어 정리까지 했고요. 자, 육생 척추동물과 식물을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육생동물과 척추동물은 terrestrial 그리고 vertebrate라고 표현할 수 있었고요. 오른쪽에 문제 한번 보실게요. The primary producers on land. 자, 과연 땅 위에 주된 생산자는 누구였죠? 이거 너무 쉽죠? 정답은 plants가 되겠죠. 식물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 그러면 동물과 식물의 나트륨의 농도는 어땠더라? 자, 이렇게 보시면 육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몇 배 정도의 나트륨을 가지죠? 식물의 50배 정도의 나트륨 농도를 가진다. 그래서 너희는 50 times 이라고 표현하시고 나트륨의 농도할 때 the concentration of sodium 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방금 했던 내용이죠? 동물의 나트륨 농도가 높은 이유가 뭐였죠? 그 이유는 우리 출발을 바다에서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래 바다에서 진화를 했고 그리고 땡땡과 같은 흔한 성분의 의존 자 땡땡과 같은 성분이 뭐죠? 나트륨과 같이 바다에서 흔한 성분에 의존하여 세포를 진화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제 마지막만 남아 있습니다. To remedy the difference between their needs for sodium and that available in plants 여기까지만 먼저 해볼까요? remedy 하면 원래 치료법이란 뜻으로 이제 명사형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여기서는 동사로 쓰인 것 같죠. to 다음에 동사 원형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면 다른 뜻으로는 어떤 것을 해결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과 어떤 것 사이에 너희는 between부터 플랜츠까지 한번 묶으시고요. between이 보이시면 between A and B 구조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그들의 소디움, 우리 나트륨에 대한 욕구와 그리고 that available in plants 여기를 해석을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식물에 있어서 available 이용 가능한 사용 가능한 그것 사이의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약간 이상과 현실처럼 자 원래 그들이 원하는 것은 좀 많겠죠. 소디움을 많이 원하는데 실제로 식물에서 이용 가능한 그것 자 여기서 그것은 우리 동일한 걸 비교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that은 소디움을 가리키게 됩니다. 써볼게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이만큼인데 식물에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건 요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herbivores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 아까 우리 여기서 그들의 욕구가 누구의 욕구인가 했는데 바로 초식동물의 욕구였던 것 같아요. 너희 아까 초식동물이라고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거죠. 초식동물들도 나트륨을 강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얘네는 식물을 먹기 때문에 충분한 나트륨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안으로 어떻게 할까요? 초식동물들은 can eat 50 times more. 무려 50배를 아까 50배로 해석하기로 했죠? 50배 더 많은 plant materials, 우리 식물로 된 그런 물질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 자, 된 다음에 비교 대상이 뭘까요? Then they otherwise need 라고 돼 있죠?
그들이 너희 otherwise 조금 나중에 해석하고 then they need까지는 해석 잘 되시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의 50배만큼의 더 많은 식물 물질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석 잘 되시잖아요. 자, otherwise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자, otherwise는 그냥 직역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럼 앞에 나온 어떤 행위 중에서 이걸 하지 않는다면 필요로 한 만큼의 50배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부분에 어떤 걸 하지 않으면 사실 나트륨이 좀 부족해서 그냥 참을 수 있는데 참지 않고 이걸 해결하려다 보니까 이게 50배만큼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remedy the difference를 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차이점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필요로 하는 양의 50배만큼 더 많은 양의 식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걱정되죠? 자, 많이 먹고 그리고 eliminate 하면 제거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배출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excess 하면 이게 초과잖아요. 초과분. 그리고 초과분은 배출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방법. 원하는 만큼의 나트륨을 얻지 못하니까 그냥 식물을 그만큼 많이 먹어버리는 방법. 이게 첫 번째로 나왔고요. 자, 두 번째 방법, or 다음에 나와 있죠? Or they can seek out other sources of sodium이라고 되어 있는데 seek out other sources 밑줄 치시고 두 번째 방법이네요. 그들은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other sources니까 다른 원천이 되겠죠. 어떤 것의 원천을? 나트륨의 원천을. 그러니까 나트륨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소스, 다른 어떤 재료들을 찾아보는 거죠. 이게 더 개인적으로는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the salt taste receptor rewards animals for doing the latter. 그래서 salt taste receptor 이것도 해석 어려우셨죠? 자, 소금, taste는 맛, receptor는 우리 receive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receive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니까 얘는 수용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이런 어떤 각 맛에 해당되는 수용기가 있어서 이것이 뇌로 신호를 보내서 그 맛을 느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짠맛 수용기는 reward 하면 상을 주다, 보상을 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동물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죠. 뭐에 대한 걸 보상해 주는 거죠? For doing the latter. 후자를 한 것에 대해서 동물들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후자가 가리키는 게 뭘까요? The latter, 전자, the former, the latter 할 때 그 후자인데요. 이 후자 잘 못 찾으실까봐 뒤에 다시 한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확실하게 후자가 이거였구나 확인이 되실 텐데 seeking out salt in order to satisfy their great need. 그래서 seeking out 이라는 표현이 있죠. 찾아 나서는 거잖아요. 소금을 찾아 나서는 그 행위에 대해서 동물들에게 보상을 해준다. 그래서 여기서 또 letter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왔던 이 부분, 이 부분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to satisfy, 만족시키다 라는 뜻이 있죠. 만족시키다. 그들의 커다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소금을 찾는 것, 그러한 후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물들에게 보상을 제공한다. 짠맛 수용기가 동물한테 보상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짠맛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 짠맛을 딱 먹자마자 굉장한 만족감을 주면서 보상을 해준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많이 먹거나 아니면 새롭게 도전 정신을 가지고 다른 것을 찾아 나서서 정말 짠 맛을 만나서 큰 만족감을 얻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네요. 자, 그럼 역시 그림으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까지 정리를 했었고요. 동물의 나트륨에 대한 격차를 해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특히 초식 동물이 예로 나와 있었는데 그들의 나트륨에 대한 그 욕구는 컸어요. 근데 실제로 available in plants, 식물에서 이용 가능한 나트륨의 양은 적었죠. 그래서 이것 사이의 격차를 어떻게 해결하냐? 첫 번째는 50배만큼 더 먹는다. 그런 거였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50배를 더 먹는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웠고 우리 otherwise를 해석하는 방법은 그들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필요로 했을 양의 50배라니까 그렇지 않으면이 뭐였죠? 그 격차를 해결하지 않는 경우에 이런 뜻이었었기 때문에
격차를 해결하지 않거나, 즉 다시 말하면 추가 나트륨이 필요 없는 경우에 그들이 필요한 양의 50배만큼을 더 먹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우리 해결 방안 같은 경우에는 seek out other sources of sodium. 우리 나트륨의 다른 공급원을 찾아서 아예 짠맛 나는 다른 애를 찾는 거죠. 그런데 이 행위는 특히 이 짠맛 수용기에 의해서 보상을 제공해준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31번 지문도 한번 조금 어려웠지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32번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e might think that our gut instinct is just an inner feeling.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요. 우리는 아마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뭐라고요? that 이하 사실로. 자, that 이하의 내용은 우리의 gut instinct라는 것이 단지 inner 하면 안쪽에 내면에 이런 뜻이잖아요. 내면의 감정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gut instinct는 원래 본능이란 뜻이고요. gut은 주어진 단어이기도 한데 gut은 원래 창자라는 뜻이 있고 다른 뜻으로는 직감이란 뜻도 있어요. 네, 우리 창자 본능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직감 본능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감 본능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내면의 감정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직감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느낌이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자, 내면의 감정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a secret interior voice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약간 비밀스러운 interior 하면 이것도 내적인, 내면적인 이란 뜻이 있죠. 내면적인 어떤 목소리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 그런가? 한데 but이 나오면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하지만 그렇지만 in fact, 사실상 실제로 it is shaped by a perception of something visible around us. 자,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 내용이 되겠네요. 사실상 그것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너희 shape에 모양이란 뜻도 있지만 그 모양을 만들다 란 뜻도 있죠. 그래서 그것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 perception, 우리 perceive란 단어에서 나온 인지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느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걸 인지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직감 본능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of something visible around us. 뭔가 visible 하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이란 뜻이죠. 우리 주변에 가시적인 무언가를 인지함으로써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라고 해석하시고요. 앞에 it이 가리키는 것은 직감 본능을 가리키겠죠.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사실 아직 끝나지 않았었어요. 우리 search as 다음에 그래? 눈에 보이는 걸로 만들어져? 그럼 그게 뭔데? 자, 그거를 우리 search as 다음에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무언가는 such as facial expression. 표정 같은 거죠. 표정 딱 보면 알잖아요. 표정 또는 visual inconsistency. 자, visual은 시각적인 이란 뜻이 있고요. inconsistency는 consistent가 뭔가 일관성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consistency 하면 뭔가 일관성이 있게 일치하는 거고요. inconsistency 하면 불일치하는 거예요. 불일치하니까 뭐 모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시각적인 모순같이 가시적인 무언가를 인지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오늘은 뭔가 직감이 안 좋다. 엄마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 엄마가 오늘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표정이나 시각적인 모순과 같은 어떤 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한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왜 잘 모르냐면 so fleeting that often we are not even aware. 여기까지만 먼저 해볼게요. 이런 것들은 때로는 너무 빨라요. 자, so 다음에 that을 동그라미 쳐보시고 너무 뭐뭐에서 that 이하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우리 fleeting 하면 얘가 빨리 지나가는 이런 뜻이 있어서 so fleeting 하면 너무 빨리 지나가서 that 이하가 뭐죠? be aware에 밑줄 쳐보시고 be aware 다음에 우리 that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that 이하라고 인식하다, 인지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어떤 것조차 인지하지 못해요. We've noticed it.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것이 뭐죠? 자,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차렸는데 그 사실을 까먹는 거예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럼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온 표정이라든지 시각적인 불일치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알아차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종종 너무 빨리 지나가는 이러한 표정이나 시각적인 모순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인지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직감 본능은 만들어집니다. 자, 엄청나게 긴 문장이었어요.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gut instinct, 직감 본능이라는 것은 쌤이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왼쪽 an inner feeling이다, a secret interior voice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오른쪽이 더 중요하죠. 사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인지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게 직감 본능이다. 그리고 예를 든 게 그 눈에 보이는 뭔가라는 것은 표정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시각적인 모순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시고요. 직감 본능 형성에 필요한 게 뭐냐면 직감 본능은 perception, 이게 핵심 단어였죠. 어떤 것을 인지함으로써 생기는 거고 어떤 걸 인지하냐면 얼굴 표정이나 시각적 모순 같은 것을 인지한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학자들은 이 순간을 뭐라고 부른다가 이제 나올 거예요. 자, 바로 나오죠. Psychologists now think of this moment as a visual matching game. 그래서 우리 심리학자들은 어떤 현상을 찾아내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정의를 내리겠죠. 심리학자들은 이제 think of A as B라고 표시해 볼까요?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생각하다. 그러면 이러한 순간을 어떤 것으로 간주하냐면 비주얼 매칭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간주를 한대요. 그래서 시각적인 어떤 매칭 게임, 짝 맞추기 게임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읽어봐야 되겠죠? So, a stressed, rushed, or tired person is more likely to resort to this visual matching.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걸 누가 이제 자주 하게 되는지가 나오는데요. 스트레스 받은 사람. 그리고 rushed, 서두른 사람, 그리고 tired person, 피곤한 사람. 우리 여기에 모두가 다 지금 포함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is more likely to, be likely to 뭐뭐 할 것 같다라는 뜻이 있었죠. 더욱더 뭐 하려는 경향이 있냐면 resort to가 어디에 의존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표시해보면 그래서 이러한 시각적인 짝맞추기, 이러한 시각적인 매칭에 좀 더 의존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뭔가 스트레스 받고 뭔가 복잡하게 머리로 막 계속 생각하고 싶지 않거나 하면 그냥 딱 보면 저건 저거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막 생각을 하려고 하죠. 저 표정?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 넘어가 볼게요. when 다음에 when they see a situation in front of them. 그래서 그들이 어떤 한 상황을 보게 될 때 누구 앞에 펼쳐져 있는?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그래서 여기서 대인은 앞에 나왔던 이 사람들을 얘기를 하겠죠. 이 사람들 앞에 어떤 한 상황을 보게 될 때 They quickly match it to a sea of past experiences stored in a mental knowledge bank. 여기까지만 먼저 할게요. 참 기네요. 그래서 그들은 빠르게 매치합니다. 연결 짓습니다. 그것을 어떤 것에? 너희는 experiences까지 한번 묶으시고 그러면 과거 경험의 바다에 연결을 짓습니다. 과거에 막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막 축적되어서 쌓여 있을 텐데요. 이거랑 어떤 것을, 그 상황을,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역시 앞에 있는 상황을 가리키겠죠. 자, 그리고 이 과거 경험들은 어디에 저장이 돼 있어요? 보통 stored in a mental knowledge bank까지 하시면 어디에? 정신 지식 뱅크니까 은행, 지식 창고 정도로 요약해 볼까요? 정신 지식 창고에 저장이 되었던 그러한 과거 경험의 바다에 연결을 짓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고요. and 그리고 나서 then based on a match, 그 매칭 결과에 기반해서 they assign meaning to the information.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그들은 assign, 할당하게 됩니다. 부여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요? assign A to B로 기억하셔도 돼요. 그래서 A를 B에 부여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meaning,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떤 것에 the information in front of them. 그들 앞에 있는 정보에 대해 의미를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겠죠. 그럼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건 뭐죠? 그들은 의미를 부여한다. 여기서 그들은 앞에 나왔던 그들이 되겠죠. 역시 them도 역시 그들을 가리키고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래서 the brain then sends a signal to the gut, which has many hundreds of nerve cells.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자, 이 뇌라는 것은요. 그리고 나서 sends, 보냅니다. 어떤 것을? 하나의 신호를 to the gut. 여기서 것은 직감에 보낼 것인지 창자에 보낼 건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창자로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창자로 뭔가 신호를 보냅니다. Which has many hundreds of nerve cells.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수백 개의 nerve cell을 가지고 있네요. nerve는 신경, cell은 우리 세포란 뜻이 있죠. 그래서 신경세포라고 해석하시고 그리고 그것은 수백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So, the visceral feeling we get in the pit of our stomach and the butterflies we feel are a result of our cognitive processing system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요. 너희 visceral에는 본능적인 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본능적인 어떤 느낌 우리가 갖게 되는 관계되면서 대를 넣어주시고 우리가 갖게 되는 본능적인 느낌은 근데 그 느낌을 어디서 받죠? In the pit of our stomach까지 묶으시면 우리 pit 하면 움푹 패인 곳이거든요. 움푹 들어간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배에 움푹 들어간 곳, 명치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치에서 우리가 얻는 본능적인 느낌과 그리고 the butterflies we feel. 자, 너희는 butterfly와 we 사이에 that을 넣어주시고 우리가 느끼는 나비들. 자, 이것은 영어에서 자주 쓰이는 속어 중에 I have butterflies in my stomach 이라고 하면 내 지금 뱃속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고 막 이런 느낌일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나비들과 그리고 명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본능적인 느낌이 바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are a result. 하나의 결과입니다. 어떤 것의 결과? 우리의 인지처리 체계의 결과로서 이런 느낌이 다 오는 거다. 그래서 뭔가 두근두근 거리고 막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직감적으로 몸에서 생성이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뇌에서 이미 처리를 다 거친 다음에 신호를 받아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다라고 정리하면서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정리도 한번 해볼까요? 시각적 연결시키기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스트레스 받거나 바쁘거나 서두르고 있는 사람이 되겠죠. 아까 말했던 stress rust tired를 한번 정리해봤고요. 과거 경험의 바다가 저장이 된 곳이 어디냐 도대체 라고 한다면 쌤이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파란색이 어떤 상황인데 이 상황과 맞닥뜨리게 되면 사람들은 저기 초록색 빈칸 보시면 여기가 바로 저장소 같은 곳이죠. 그래서 멘탈 knowledge bank 같은 곳이 있는데 여기에 과거 경험들이 막 쌓여 있죠. 이 과거 경험들과 매칭하는 작업을 일단 먼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기초해서 어떤 정보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서 하나 맞닥뜨린 그 상황을 이제 처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있던 부분은 이런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정보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이것을 다시 창자로 전송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불안하겠다 이런 느낌을 이제 가지게끔 하는 거죠. 오늘은 왠지 누가 화를 낼 것 같아 라든지 이런 직감과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석한 걸 보시면 직감은 내면의 느낌이 아니라 어떤 경험들을 바탕으로 의미가 부여된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